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우리 시청자 가족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날 미증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미증시가 오르긴 올랐어요. 다우가 0.76 올랐고요, 나스닥이 1.03 올랐고 S&P 500이 1.04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데이터만 숫자만 놓고 보았을 때는 올라간 건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올라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이 상승법 자체를 키우다가 장 막판에 또 다 밀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이 아직 덜 빠진 모습이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막상 우려가 현실이 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현실이 되기까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아니다 맞다, 이러한 시장의 우려감 자체가 시장을 다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무언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향성을 못 잡고 계속해서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국내 증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해 주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어제 시장 자체가 오른다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걱정된다 하다라고 그랬는데, 증시 낙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대선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라는 카드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바닥을 찍고 너무 과다하게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자가 유입이 돼서 V자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V자 반등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갑니다. 여기가 저점이 맞아? 어제 오른 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반등이었었어요.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갈 겁니다. 어느 저점이냐? 자, 여기 저점, 너희가 빠졌던 구간이 675까지 빠졌는데 675가 저점이 맞아? 라고 시장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다시 출회될 가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아직 한 발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절대 현 구간에서 매수와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닙니다. 매매를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뭐 중간중간에 심심하니까 매매를 아예 안 하면 단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단타도 예전에 제가 반에 반까지 줄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반에 반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냥 정말 소액으로만 해야 돼요. 소액으로만. 손실이 나도 손절이 나도 아무런 타격이 없을 정도만 매매를 해야 되지, 여기서 신나게 조금이라도 멘징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더 크게 매매를 하고 단타 매매를 한다? 더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매매를 올스탑하고 다시 한번 여기 저점을 지켜주는지 여기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무언가 액션을 취할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일단 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 계획은 뭐냐면, 월봉 차트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저점이 670선 찍어줬어. 월요일날 670을 찍어줬는데 다시 한번 670을 찍어준다. 670이 기준이에요. 지금은 670을 기준으로 670선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든가, 아니면 670 이하로 떨어지면 정말 주식에 대한 비중을 정말 저는 많이 높일 거고, 많이 높일 거예요. 67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50% 이상 한 번에 쫙 늘릴 겁니다. 50%, 60%, 70%까지도 한 번에 쫙 늘릴 거예요. 근데 670선을 버텨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30% 정도는 담가볼 생각입니다. 떨어진다? 그러면 배 이상으로 담을 거고, 670을 지켜준다? 그러면 30% 정도만 베팅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관계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좀 한 게 있어요. 금융감독 원장, 뭐 한국은행 원장 등등, 소위 말하는 금융권의 수장들이 한 4명, 5명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전날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 다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브리핑을 한 내용은 매우 제가 보기에는 참담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뭐냐? 한국 경제 위기 없다, 침체 위기 없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라, 한국 금융은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따위는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들 주식을 안 하는구나, 니들이. 너희들이 주식을 안 해?
한번 물려봐야 너희들이 그딴 소리를 안 하지. 뭐만 하면 이 나라는 아무런 문제 없대. 그냥 이 나라는 문제가 없는 나라야. 내가 봤을 때 단 한 번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로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못 봤어 내가. 하기사 IMF 터지기 한 달 전쯤에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던 나라인데. 근데 요즘 경기가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체감들 하시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 나오면 다 끝난 거야 솔직히 말하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근간이 되는 내수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거는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잡아주고 있는데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작살나게 되면 그냥 골고루 도산이야. 근데 문제는 자영업이 안 그래도 뭐 힘들어 죽겠고 중소기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티몬과 IMF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 티몬하고 IMF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안 올라서 그렇지, 얘네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중소기업들 망했다는 소식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나 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돼. 지금 피해 규모가 몇 조가 된다 그러던데. 얘들아 오늘 지수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매하면 안 돼요. 좀 참으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아있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내일이 문제일 것 같은데 가급적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지루하고 힘들고 해도 지켜야 될 때고 참아야 될 때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해봅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옆에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할 테니까 반드시 기회는 또 올 겁니다. 그 기회가 오는 날 우리 다 같이 웃을 수 있게 준비 잘 해가지고 또 멘징하고 또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주식 원투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